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식 벤츠 E클래스 차량의 순정 카우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 차량의 출력 향상과 음질 개선을 동시에 하기 위해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차량은 카오디오 튜닝을 가장 많이 하는 수입 차종인데 본 동영상을 보시면 중복 투자를 피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폭적인 사운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신형 벤츠 E클래스 차량은 카오디오 옵션이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오디오, 부메스터 3D 옵션이 있죠. 이번 차량은 E클래스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오디오 사양입니다. E클래스 일반 오디오 사양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순정 카오디오 사운드의 음질이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출력이 너무 낮은 점이죠. 낮아도 너무 낮은데 청감상으로는 RMS 10W 정도로 아반떼보다도 소리 크기가 작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건 저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신형 E클래스가 처음 출시될 때 해외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유는 저음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6.5인치 사이즈로 한 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느끼는 건 센터 측 소리가 아예 없다는 건데 세븐 드럼을 재생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드럼 소리가 좌측에서만 들리고 5번, 6번, 7번 드럼 소리가 우측에서만 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느끼는 건 중역대 소리가 거의 없어서 소리가 굉장히 가볍게 들리고 중고역대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 날카롭게 들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리는 작고 가벼우며 날카롭게 들린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사운드 이미지도 전혀 없고요. 차주분께서도 저음이 너무 약하니까 톤 컨트롤에서 저음을 최대치로 하고 음악을 들으셨는데 전반적인 사운드 튜닝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청감상으로 들렸던 부분이 RTA 측정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오디오 튜닝 시 RTA 측정은 필수입니다. RTA 측정을 통해서만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톤값은 모두 디폴트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벤츠 E클래스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 사양의 순정 카오디오 RTA 데이터입니다. 저역대를 먼저 보면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파먹은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저음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중역대의 깊은 딥을 보세요. 기준선에 비해서 너무 깊게 꺼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풍부하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들리게 됩니다. 꽉 찬 느낌이 전혀 없죠. 반면에 중고역대 레벨은 기준선에 비해 너무 높아요. 대략 1kHz 근방이 이렇게 크게 되면 소리가 매우 날카롭고 땡땡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선명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5kHz에서 8kHz의 고음은 기준선 대비 절대로 낮아서는 안되고요. 청감상으로 들리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RTA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저역대의 깊은 딥은 8인치 우퍼 추가와 앰프 설치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중역대의 깊은 딥과 중고역대의 피크는 스피커 교체나 앰프 설치로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깊은 딥이나 피크는 스피커의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위상을 맞추려면 DSP 프로세서가 필수입니다. 벤츠 E클래스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 사양의 카오디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차량에는 별도의 앰프가 없이 순정 오디오 본체에서 스피커를 직접 구동하는 일명 자출 오디오입니다. 총 스피커는 프론트에 5개, 리어에 2개로 총 7개의 스피커를 4채널 자출 오디오에서 구성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을 재생하는 6.5인치 미드 우퍼는 운전석에는 없고 조수석에는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도어에 있는 4인치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동시에 1개의 배선, 즉 원채널로 구동하기 때문에 소리 크기가 작고 위상이 전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어 스피커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없고 미드레인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메스터 옵션 차량은 리어 측에도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E클래스 순정 카오디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피커 교환이나 앰프 설치만으로는 안되며 DSP 프로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DSP 프로세서만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패시브 없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멀티 와이어링으로 원 채널당 스피커 한 개만 구동되는 풀 멀티로 구성해서 위상을 정확히 맞춰줘야 하죠. 순정에는 없는 센터 스피커와 운전석 서브우퍼 한 개를 추가함으로써 총 9개의 스피커가 장착되고 DSP 내장 7채널 앰프인 매치 업7과 2채널인 피코2 앰프를 장착해서 총 9채널 앰프로 구성했습니다. 순정 오디오는 더 이상 스피커를 구동하지 않고 매치 업7에 음성 신호만 주며 매치 업7과 피코2가 원 채널당 스피커 한 개를 풀 멀티로 구동하게 됩니다. 피코2 앰프 역시 프로세싱된 신호를 받아서 스피커를 구동하기 때문에 서브우퍼 주파수나 필터 종류, 필터 차수, 위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순정 오디오를 활용한 DSP 앰프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붐에스터가 없는 일반 오디오의 경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20Hz부터 20kHz까지 풀 레인지로 출력이 되며 저음부와 고음부가 부스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퀄라이징도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은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타 차량에 비해 DSP 앰프 작업 시 보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참고로 붐에스터 옵션이 있는 경우에 풀 레인지 출력이 아니라 주파수가 커팅이 되어 있고 이퀄라이징도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4인치 미드레인지는 공진 주파수인 FS 값이 높기 때문에 저음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붐에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 사양일 경우에 저음을 포함한 풀레인지 주파수가 4인치 미드레인지에 입력이 되면 소리가 일그러지기 때문에 저음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100마이크로패러 콘덴서가 순정 스피커에 장착되어 있죠. 그런데 100마이크로패러 콘덴서는 1차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면서 너무 높은 주파수에서 하이패스를 하기 때문에 중저역대가 사라져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교체한 포칼 ES100K의 미드레인지에는 어떤 패시브도 없이 매치 업7에서 직접 구동을 시킵니다. ES100K도 4인치 미드레인지이기 때문에 저음을 재생할 수 없으므로 하이패스를 해줘야 하는데 매치 업7에서 채비체브 필터로 고차 필터를 사용하여 ES100K가 재생할 수 있는 극한까지 주파수를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정 4인치에서 재생할 수 없었던 중역대와 중저역대가 ES100K에서 재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재생을 한다고 해서 귀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 귀에 들리게 하려면 위상까지 맞춰줘야 합니다. 순정 트위터에 연결되어 있는 저가 전해질 컨덴서를 보세요. 이런 부품이 트위터의 음질을 저하시키면서 위상을 틀어버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순정 트위터 위치에 포칼 TKM 트위터를 설치하고 콘덴서 없이 매치 업7에서 직접 구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포칼 TKM의 트위터의 성능에 맞게 트위터의 장착 위치에 맞게 커팅 주파수와 필터 종류, 필터 차수를 맞춰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미드레인지 커버도 붐에스터 커버로 교체를 해줘서 미관상 좀 더 좋게 보이게 하고요. 붐에스터 옵션이 없는 이 클래스는 센터 스피커가 없죠. 지금 보시는 스피커는 음악을 재생하는 센터 스피커가 아니라 SOS 버튼을 눌렀을 때 통화할 수 있도록 장착된 SOS 스피커입니다. 지금 보시는 SOS 버튼을 누르면 본사와 통화를 할 수 있죠. 기존 SOS 스피커 위치에 포칼 유토피아 3.5WM을 센터 스피커로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 SOS 스피커는 절대로 제거해서는 안되고 이동 장착을 했고요. 센터 스피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채널 분리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매치 업7의 리얼 센터 기능과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와 겹치지 않게 주파수를 커팅해주면 이 문제 또한 개선시킬 수 있게 되죠. 운전석 발밑에는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가 없이 커버로 막혀 있는데 조수석 측에만 6.5인치 스피커가 한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 8인치 서브우퍼인 레인보우 MP-S8을 장착을 했고요. 순정 오디오는 더 이상 스피커를 구동하지 않고 매치 업7에 음성 신호만 주게 되는데 순정 오디오에 연결된 쿼드락 잭에서 배선을 훼손시키지 않고 사진처럼 반대잭을 만들어서 매치 업7과 연결시켜줬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단순 잭 바이 잭이 아니라 멀티 와이어링 구성을 위한 풀 멀티용으로 잭을 개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잭만 꽂으면 DSP 프로세서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다고 많은 업체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패시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위상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DSP 프로세서 기능을 50%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DSP 프로세서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반드시 풀 멀티로 구성해야 합니다. 풀 멀티로 구성을 하려면 도어에 스피커 케이블이 한 개가 추가되어야 하죠. 사실 이 작업이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타 업체에서 고가의 풀 멀티 작업을 제외하고는
매치 없애분과 같이 입문형 DSP를 설치할 때 풀 멀티 구성을 위한 배선 추가 작업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SP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풀 멀티로 작업해야 합니다. 기존 순정 주름관에 스피커 배선을 넣어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스피커 배선을 마무리하면 사진처럼 트위터용 배선과 미드레인지용 배선이 각각 설치되고 멀티 와이어링으로 풀 멀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치 없애분과 피코2 앰프는 조수석 발판 쪽에 설치를 한 후에 발판 뚜껑을 덮어주면 장착한 흔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추가로 URC3를 장착을 해서 서브우퍼 소리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두 가지 세팅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업체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DSP 프로세서 세팅 작업입니다. 패시브 없이 풀 멀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설치된 스피커에 맞게 주파수를 커팅을 해줘야죠. 커팅 주파수는 스피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 시트를 확인하면 되는데 필터의 종류나 차수는 스피커의 장착 위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서브우퍼와 미드레인지 그리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교차 주파수에서 필터의 차수와 필터의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피커의 장착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개인 조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이죠. 스피커마다 인풋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출력의 앰프를 연결했을 때 소리 크기가 다르고 소리 크기가 다르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게 됩니다. 기준선에서 각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가 일정해지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순정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단지 소리 크기만 커질 뿐이죠. 순정과 똑같이 중저역대 딥이 있고 중고역대 피크와 고역대 딥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청취석을 기준으로 스피커의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피커의 위상이 맞지 않으면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피커만 교체했거나 앰프를 추가했다고 해서 음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DSP 프로세서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각 스피커의 위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 얼라이먼트는 청취석을 기준으로 거리가 다른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 타임 얼라이먼트를 작동시키려면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패시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패시브가 위상을 틀어버리기 때문이죠. 즉 패시브가 있으면 타임 얼라이먼트를 쓸 수 없고 이렇게 되면 DSP 프로세서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차량 내부의 각종 구조물에 의해 반사와 회절이 심해져서 타임값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실거리 타임값을 입력한 후에 측정한 결과인데 중역대의 딥은 개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저역대에서 깊은 딥이 발생하게 되었고 중고역대의 피크는 개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위상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타임값 미세 조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작업 중 하나죠. 장착샵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타임값 조정 RTA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어때 보이세요? 150Hz 이상의 주파수가 깊은 딥이나 피크 없이 기준선에 거의 맞게 보이죠. 이 정도만 해도 순정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사운드 튜닝을 위해 이퀄라이징 작업을 해줍니다. RTA 측정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세팅 프로그램에서 파라메트릭 모드로 변경한 후에 원하는 주파수를 원하는 양만큼 어떤 모양으로 조정할지를 입력해줍니다. 이퀄라이징 시 중요한 점은 가능한 조정값은 3dB를 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순정과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비교해볼까요?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가 장착된 벤츠 E클래스는 저역대의 큰 딥으로 저음이 약했고 중역대 역시 큰 딥으로 소리가 너무 가벼웠으며 중고역대는 반대로 너무 커서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선명할 결정짓는 5kHz에서 8kHz의 고음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소리 크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똑같은 볼륨 크기에서 측정한 결과인데 무려 18dB나 커졌죠. 18dB면 청감상 3배 정도 소리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메스터 옵션이나 부메스터 3D 옵션이 있는 이 클래스보다 훨씬 크죠. 단순히 소리만 커진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질에 관련된 순정 상태의 4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겠죠. 우선 순정에서 부족했던 저음을 볼까요?
숟가락으로 파먹은 것처럼 보이는 저역대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150Hz 이하의 저역대는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기준선에서 15에서 20dB 정도로 산봉우리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뭔가 빠진 듯하고 가벼운 소리의 원인이었던 중역대를 한번 보세요. 플랫하고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안에 모든 소리가 꽉 차게 풍부하게 재생이 됩니다. 날카롭고 시끄럽게 들렸던 커다란 중고역대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평탄해져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들리게 됩니다. 선명도의 절대적인 기준인 5kHz에서 8kHz 대역은 기준선 대비 절대로 낮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아서도 안되죠. 너무 크면 치차름이 강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대역 역시 플랫하게 충분히 채워져서 선명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소리 크기가 커지고 음질만 개선된 게 아니라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순정 상태에서는 센터 소리가 전혀 없고 좌우에서 따로따로 들렸다면 센터 측으로 음상을 만들었습니다. 음상이 정확히 만들어지면 좌우에서 악기 소리가 들리다가 센터 측에서 보컬 소리가 선명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마치 쇼파에서 홈 오디오를 듣는 것과 같이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